91강, 네, 그렇죠? 91강.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팔자 보시거나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좀 볼 수가 있는 게요. 유용하게 볼 수가 있는 게 흔히 이제 이게 100%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청춘 남녀들이나 아니면 뭐 요즘은 뭐 돌싱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시기라고 해야 되나? 시기 아니면 이걸 이제 태길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민간에서도 태길법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중국 문화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농경사회에 기반으로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또 농사가 주업이었고 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별별 것들이 다 있지. 그러니까 무슨 뭐 집안에 뭐 무슨 뭐 수리하는 날, 뭐 동티 뭐 안 나나 요즘 이사도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하고 뭐 요즘엔 또 이렇게 매장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다 매장을 했잖아요. 그런 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관혼상제, 일륜지 대사였죠, 그렇죠? 이런 거 특히 상제야, 그러니까 제례야 내가 나를 두고 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사망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는 게. 근데 결혼 같은 경우는 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새로운 또 길사잖아. 경사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본인들이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는 이제 애정을 가진 관심을 가진 부모들이 나를 이렇게 받으러 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통적으로는 좋은 날을 본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여자 중심인 거거든. 태기를 한다라는 게 둘 다 좋은 날을 맞출 수는 없어요. 여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따지고 기본적인 걸 살피고 뭐 이러면 이렇게 한 40여 가지 정도가 돼요. 볼 수 있는 팩터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모아지는 날, 그리고 대략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의 풍습이나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그냥 예전에는 부모가 이렇게 뭐 얼굴도 안 보고 아니면 맞서만 보고 뭐 이래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요즘 그럽니까? 그런 아예 없이 그런 경우 풍속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조혼에서 만혼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추세고 사회적인 형편이나 상황을 고려를 하다 보면 요즘 또 저출산이라는 게 연결되는 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자꾸 이렇게 애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나 기반 조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늦어지고 잘 안 낳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작심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마련했거나 부모가 배경이 돼 있거나 뭔가가 돼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맞은 다음에 본인들도 의사가 명확하게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고려하고 살피고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를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살피는데 그래도 이 청춘 남녀들의 당사자 간에 둘이거나 어느 한쪽이거나 강하게
강하게 일지가 배우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가 원래 있는데 연월이라고 하는 환경은 내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생겨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부모 형제를 바꿀 수도 없고 고향을 바꿀 수도 없고 조상의 기반 터전을 내가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일간이 되고 일지의 환경이나 시지. 자, 일지는 내 배우자를 내가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내 팔자의 요철로 맞는, 퍼즐로 맞는, 궁극적으로 보면 팔자에 넘치거나 모자르는 배우자는 안 들어옵니다. 이게 뭐 너는 너무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는 내가 그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과정인 거고, 그 일지가 형성이 되면 시주는 자연스럽게 내 말년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형성이 되는, 연결되는 자식 자리가 되는 거죠. 비교적 일간에서 일지하고 시주를 거쳐가는 자리는 후천적으로 내가 뭔가 맺고 나가는, 형성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정이 꾸려진다라고 하는 걸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타트점이 된다. 시작점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일지는 그래서 배우자 자리인 거죠. 내 가장 내밀한 자리고 가까운 자리고. 물론 배우자 자리인데 항상 모든 사람 다 배우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배우자의 상황이 대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나랑 눈만 뜨면 가까이 붙어 있는 친구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역할을 시집장 안 가고, 이게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만큼 친근한 관련성을 갖는다라는 거지. 일지라고 하는 자리가. 그럼 뭐겠어요? 이 일지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 되게 지지로는,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비교적, 음간, 양간이 꼭 남명이 재성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간 남자만 재성하고 또 음간, 양간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간 여자는 일간이 합하려면 그 재성밖에 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일간이 합하는 거를 남녀명이든 퉁쳐가지고 결혼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운이든 세운이든. 또 하나는 확장해가지고 합은 안 하더라도 십성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결혼 정년기 크게 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40 안쪽까지는 무기토일간들은 작년 올해, 그 전에는 지지로 있었는데 작년 올해는 갑을목이 뜨잖아요. 그렇죠? 떠서 관이 보였는데 일지하고 어떤 관련성을 갖느냐. 자, 이 올해 진토는 삼합운동을 하고 육합운동을 하고 또 그리고 충운동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반합운동도 하고, 그 지지들이 다 깔리죠. 왜냐하면 기토는 음간이니까 사유축 해묘미로 놓일 거고, 갑목은 인옷을 신자진으로 놓일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의 갑기토일간들이 기본적으로 진이라고 하면 갑자일주나 무자일주나 그 뭐예요? 무신일주나 기유일주나 기사일주나 이런 일주들은 육합으로 삼합으로 반합으로 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구조들을 이렇게 본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보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해당 배우자 성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들어오는 에너지가 올해 진이 들어오면 신하고 합을 하고 만약에 내가 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신진하고 합을 해가지고 신자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떻다? 일지하고의 작용이나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가장 좀 순조로운 거죠. 합 같은 것이. 합 같은 것이. 근데 충으로도 작용력이 있습니다.
근데 충으로 하는 작용력은 그래서 충대운에 만나거나 충세운에 만나면 그 인연이 오래 가질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나지긴 하는데 서로 반대 에너지가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남은 접점은 이루어지지만 그게 충이라고 하는 또 후차성을 갖기 때문에 인연은 언젠가는 이제 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합이나 비교적 충이나 이런 구조를 보고 형이나 천도 관련성을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합의 관련성이나 충의 관련성보다는 좀 그 다음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일지가 이렇게 그 합으로 놓여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이면 합이라는 거는 반합도 되고 삼합도 되고 육합도 돼요. 그러면 진이 들어와서 이 합을 유동시키고 변동시킬 수 있는 거는 원국에 이렇게 묘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지가 술이 있어서 묘술로 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진술이 오면 이 합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떤 이런 요인들 아니면 이렇게 그 인하고 해가 있으면 육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진 같은 게 오면 특별하게 작용력이 없어요. 일간 따라 다르겠지만 없는데 만약에 사가 오면 이런 사해를 충을 한단 말이죠. 인이 오면 인신을 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충으로 반대로 이렇게 또 충으로 돼 있다. 묘유 충으로 돼 있다. 그러면 진이 들어오면 어때요? 진유 합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합은 닫혔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충은 열렸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 열 때, 열려 있으면 닫힐 때.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일지 배우자 자리가 변동이 생긴다는 거지. 지진은 합형충파해가 다 걸리기 때문에요. 이게 올해를 치고 뒤로 2년, 앞으로 2년, 5년만 치면 다 걸립니다. 아니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아니 그거 다 생지, 왕지, 묘지가 다 가잖아. 대부분 다이렉트로 걸리든 양사이드 옆으로 해서 끼고 걸리든 걸리게 돼 있어요. 그때 얘기해 주면 돼요. 이게 명리로 보는 결혼의 시기, 시점 이런 거죠. 단 이렇게 배우자성이 비견겁제로 놓여 있다든지 군겁쟁제로 놓여 있다든지 뭐 이렇게 쟁관하는 구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늦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운이 대운 중에 세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늦게 하라. 이런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보편적인 것들. 그렇게 설명을 하면 태길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이때 궁합 얘기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다 결혼 다 결정하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ABC 단계가 있어요. 기승전결이 이게 소개를 받는다. 이 사람 좋아요, 어때요? 항상 물어봐야 돼. 사귄 지 얼마 됐어요? 어떤 경로로 만나지게 됐어요? 보고 책임감이나 서로 간에 심적인 부담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비교적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냉정하게. 사귀어왔고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왔고 그러니까 한 3년. 요즘 사람들 빨리 만났다 빨리 헤어지고 이렇거든요. 만남을 비교적 길게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한 3년 이상 사귀었으면 그 빼박이에요. 그런 경우는 설령 어떤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괜히 그 사람들 괜히 잔상을 남게 해주잖아요. 말 한마디 해주는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기를 잡거나 언제쯤 잡겠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궁합도 보고 뭔가 태길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맞아요, 안 맞아요? 궁합 보는 시작할 즈음에 한 지 얼마 안 돼서 궁합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궁합 안 보고 택일 보는 경우가 있고 달라요. 이거는 기민함이 필요해요. 센스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람 예를 들어서 택일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궁합 빠지고 있고 이러면 이거는 멍미? 옛날 아재 개그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당연히 팔자를 보고 택일을 해주는 거니까 그 팔자의 특징이 안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특히 부모가 왔어. 딸하고 같이 왔어. 안 좋은 얘기 가지고 그걸 평생을 되뇌기고 뒷골 땡기고 하면서 지낼 일은 없다라는 거지. 네. 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 안 해줘도요. 힘들 때마다 딴 데 가서 딴 얘기 들어요. 내가 왜 그런 악역을 자처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그래서 좋은 날을 받아서 가능할 수 있는 날은. 근데 틀림없이 그날이 딱 두 사람 입장에 봐서는 잡히는 날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사주를, 팔자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신부 측에서,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상대방 것까지를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아무래도 안 볼 수가 없죠. 자, 이 팔자를, 결론을, 그 실체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 팔자를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 뜨악하기가 쉽죠. 대부분의 명리하는 사람은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심스럽게, 뭐 점쟁이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이가 지금 32살이니까, 그쵸? 어느 정도 진로가 잡혀 있는 나이잖아요. 만약에 22살이고 12살이라고 하면 이명조가, 뭘 할 건지 고민할 거고 방향 설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한의사라는 거예요. 한의사.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대학병원, 유명한 그 어디죠? 저쪽, 그 우리나라 한의대 중에 탑에 있는, 거기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결혼 날짜를 잡으러 이렇게 온 거죠. 자, 일단 그게 이제 결론을 보고 이 경우도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게 이제 그 개수일간이 계절로 보면 춘하 추동의 하절의 개수일간인데 십성으로 보면 사화하고 오화가 다르잖아요. 여름인데 십성으로 따지면 7살이잖아요. 7살이 축월도 7살이고 미월도 7살인데, 그렇죠? 이 구조는 어쨌든 미중에 7살인데 정화도 있고 을목도 있는데 기토 본기가 월간으로 투간이 되고 복음이 돼가지고 시간으로도 이렇게 투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 기미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걸로. 이게 기축으로 놓였다든지 기사로 놓였다든지 기사만 놓여도 해묘미 운동성하고 사유축 운동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이 바뀐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기미를 같이 보는 거죠. 같이. 일단은 상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이 미토 중에 을목 식신도 있고 이렇게 그 재생살 이렇게 식신 생재로 연관되는 정화도 있는데 드러나 있질 않죠. 이 사람 구조가 일간에 비견하고 인성하고 7살 평관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루어져 있는데 사회적인 직업적인 성향이나 방향성으로 쓰는 거는 7살이라는 거죠. 7살. 그러니까 개수일간이 7살을 보는데 미토를 보는데 이 사람이 축토를 봤잖아요. 이것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축월도 7살인데 기축도 7살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기축월인데 개축일이었다.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팔자는 깨진 팔자예요. 깨진 팔자예요. 쓰기가 어렵습니다. 조우도 안 맞을 뿐더러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 미월은 사오미월이니까 일간 개수 입장에서는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어쨌든 화열지, 화기의 상황이고 그 화기에 내가 수용되고 쓰임이 되는 건데 이게 그 화의 뭐냐면 걸록을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기토가 일간을 이렇게 극한다라는 게 문제지. 극한다는 게죠. 그래서 이렇게 살이 강했을 때는 뭐 하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식상을 보거나 인성을 보거나 그렇죠? 뭔가 양간같이 합사라는 분위기는 아닌데 살은 그러니까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에너지고 살은 일간을 극하는 일간이 짊어져야 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겁이 있으면 짐을 나눠진다가 돼요. 짐을. 그러니까 얻어맞을 거를 어때요? 그러니까 살 입장에서 보면은 임수도 패고 개수도 패고 이러더라고. 힘이 딸리는 거지. 아니 개수 하나가 이만한 토들을 5개 토들을 다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그 개수는 못 살아나죠. 살아나기가 힘들지. 근데 어쨌든 이러한 개수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 개수가 개축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유축 운동을 하고 헤미오미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개축만을 개수일간 중에 지지에 붙을 수 있는 글자들 중에 이 개축일간만을 백호라고 얘기를 해요. 축 중에 개수가 있고 이 지지로는 이게 그 해자수에 드러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축토는 이 자축 합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를 압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은연 중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지지 세력, 후원 세력,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요 축이라는 거는 이 개수가 있는데 신금이 있고 기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이 인성을 통해서 상생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살인 상생하는 거죠. 검은 소잖아요. 흑우. 그리고 축월의 소인데 개수도 껌껌하고 축토도 껌껌해.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갇힌 소야. 축시의 소야. 꽁꽁 얼어있는 땅의 소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소지. 근데 이 축은 어때요? 그 다음에 인을 열어가려고 한단 말이지. 인을. 그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뭔가 그 인목으로 봄이 와서 땅이 풀리면 밭 깔아가지고 뭔가의 생명체를, 유동체를 만들게 놀아라고 하는. 그래서 상당히 고집스럽고 상당히 오기가 있어요. 개축이. 겉으로는 개수일간들이 다 유하거든요. 유해 보이는데 개축은 그대로 신축이 들어있잖아요. 축 안에 신축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뭔가 이렇게 뿔단 소잖아요. 이 물상으로 보면. 그리고 축 자체가 안의 개수에 의해서 신금이 폭발하는 형상이니까 항상 축은 탕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의 에너지가 굉장히 내재되어 있어요. 자는 일양이 희생하고 축은 어때요? 이 음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이 시작되는 이양지지예요.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는 거는 표면으로 보면 아주 어둡고 여기에 소한 대한가는 가장 춥고 얼어있는 그런 땅이에요. 표면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걸 흡수하고 끌어들이고 응축하고 압축하고 수집하고 막 이런 거거든. 근데 그 안에서는 부단히 삼양지지로 나가려고. 인으로. 인은 삼음삼양지지잖아요. 신도 삼양지지인데 이 인은 삼양이 삼음을 몰아내는 거고. 이렇게 신은 반대 형상인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는 사오미가 돼서 화기의 끝인 것 같아가지고 강할 것 같지만
강할 것 같지만 이미 이음지로 들어가기 때문에